자, BT입니다. 오늘도 야구 얘기 하나 해보러 나왔는데, 요 누군지 아세요? 아마 메이저리그 좋아하고 메이저리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약간 보면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죠.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심장이 날 수 있는 라파엘 데버스요. 뭐 뉴욕 매치 같으면 뉴욕 매치 심장이라고 뭐 린도 있잖아요. 린도 그런 것처럼 보스턴에서 데뷔해서 지금 작년에 거의 10년 계약 뭐 거의 3억 달러 가까운 10년 계약도 한 어떻게 보면 보스턴에서 은퇴할 거라고 생각한 선수인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이 라파엘 데버스가 이정우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랑 트레이드가 됐어요. 뭐 그 안에 속사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 전에 조금씩 작업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라파엘 데버스를 딴 데로 트레이드를 시킬까? 아니면 데버스가 딴 데 갈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뭐 화끈하게 옮겼어. 보통 왜 메이저리그는 7월 30일 7월 말까지 해서 이 트레이드 망한 게 아니니까 이전에 특히 7월달 중후반부터 이제 막 뭔가 큰 어떤 트레이드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아직 막은 기간 되려고 많이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데버스가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데버스랑 진짜 보스턴이 많이 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4,528억 계약이 엄청난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10년 계약한 이 슬러거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파엘 데버스가 이종호랑 한 손밥을 먹는다고 1대4로 그러니까 이 라파엘 데버스를 데리고 오면서 이 샌프란시스코는 뭐 유망주들 내주고 또 지금 있던 선수들 뭐 조던 힉스 같은 그런 어떤 투수들 좀 내주고 그렇게 해서 1대4로 트레이드 했어. 그래서 이 169kg의 파이어볼러랑 미래의 선발 전부 다 보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크게 지금 봐서는 뭐 큰 손해라고 뭐 보는 것보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좀 득이 될 수 있는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4,528은 큰 금액이지만 얘도 오타니하고 비슷하게 디퍼가 있어요. 디퍼가 있다면 이제 지급 유예 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다 안 주고 뭐 10년이나 이렇게 시간 지나서 그리고 줘도 되니까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이 트레이드로 보낸 선수들도 딱히 뭐 정말이지 뭐 정말 특급 유망주다 그런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 좀 보이는 선수 아니면 그냥 뭐 부상당해서 그냥 골골하는 선수 뭐 그 정도지 딱히 이 데버스를 데리고 오는데 보낸다 해서 손해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사 한번 볼까요 먼저? 자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간판 타자인 라파엘 데버스가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는 거. ESPN이 비롯한 복수의 미국 현지 매체는 16일 한국 시간 오늘 시간 16일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트레이드로 내야수 3루수죠 보통 3루수인데 지금 뭐 이 3루수에서 틀어지게 된 이유도 이 3루수인데 이 브래그먼을 보스턴이 영입하면서 브래그먼도 3루수거든요. 데버스가 좀 3루 수비가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근데 3루 수비 말고 지명타자만 하라고. 그랬더니 조금 기분 나빠서 아니 막 잡음이 있다가 좀 그게 조금 무마되는 것 같았는데 마침 또 1루수가 또 부상당할 때 그때 또 데버스한테 그럼 네가 1루를 맡아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버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3루를 계속 하고 싶은데 지명타자 해락했다가 또 1루수 맡아라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고 간판 스타인데 자기를 막대하는 것 같아서 존심에 스크래치 난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소한 문제도 얼마든지 이렇게 팀하고 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대가로 이런 어떤 이 라파엘 데버스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뭐 조던 힉스랑 가일 해리슨이라는 그 투수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호세 베아와 제임스 스티브스 3세를 내준다고. 그러니까 1대4 트레이드가 된 거죠. 이런 구단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다. 근데 거의 뭐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 원래는 오늘 투수로 카일 해리슨이 이 다저스랑 선발 투수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카일 해리슨이 보따리 싸고 가고 선발 투수가 다른 투수로 그냥 뭐 이 대체되고 지금 또 라파엘 데버스도 지금 더 이상 보스턴 레드삭스에 이 라커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게 공식 확진이 안 됐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벌써 공식 확인이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공식 발표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현지 매체가 다수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트레이드를 보도한 이상 어느 한 매체가 아니고 여러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이상 그게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날 LA 다저스 선발 등판을 준비하더니 카일 해리슨이 급거 불편해서 없어졌다. 보따리 싸고 갔다는 거죠.
라인업에서 기재된 선발 투수, 현재 라인업에도 이렇게 선발 투수가 다른 투수로 바뀌었어요. 또 현지 매체 매스 라이브의 보스턴 전문 기자인 크리스 코티오라는 기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데버스가 더 이상 선수단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뭐 급격하게 바뀐 거죠. 이게 한번 틀어지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틀어지면은 참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 그렇죠? 아무리 프로의 세계라도. 어쨌든 이렇게 된 거래가 한마디로 빅데이라고. 왜? 데버스는 보스턴에서 9시즌을 활약 중이던 팀의 간판이야. 팀의 간판을, 그것도 또 작년에 이렇게 10년 연장 계약을 맺어서 거의 보스턴에서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는 이런 어떤 선수를 갑자기 이렇게 트레이드한 게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트레이드가 될 수 있죠. 조금 더 살펴보면 데버스가 이렇게 통산 1052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7푼9리, 그리고 홈런 214개, 695타점, OPS, 즉 장타율하고 출루율 합친 OPS가 0.858을 기록했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아주 1티어급인 선수, 완전 1티어에서 조금 요번에 조금 초반에 경기 요번 시즌에 부진했지만 그래도 다시 단등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1티어급 선수요. 누적 27.5의 WAR 말 그대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이 선수가 다른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를 썼을 때 어떻게 보면 승리를 27.5게임을 승리를 더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 WAR도 27.5나 되는 엄청난 선수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의 보스턴을 거쳐가 모든 야수들 가운데에서도 27위에 해당하는 기여도라는 거죠. 좀 더 있었으면 더 순위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닌자 거북처럼 생겼죠. 애가 좀 장난꾸러기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레드삭스에 자기는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 있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삐끗했어. 약간 뭐 이런 간판 스타인데 대접이 조금 시원찮았죠. 여기 보면은 빅리그 무대를 2017년에 처음 밟았고, 그리고 2019 시즌에 3할 30홈런 100타점이라는 고지에 오르면서 바로 보스턴의 어떤 중심 타자로 성장했어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 30개 이상 전후의 홈런과 100개에 근접하는 타점을 올리면서 팀 타선의 기둥 노릇을 했다. 왜 지금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예전에 베리 본즈 이후로, 베리 본즈가 언제적 선수야? 하여튼 베리 본즈 이후로 30개 이상 홈런을 친 타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라파엘 데버스 같은 조금 무게감 있는 타자가 들어오면 훨씬 더 어떤 이 타격이 살아날 수도 있죠. 뭐 라파엘 데버스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한 3시즌은 30개 이상 홈런을 쳤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28이니까 아직 라파엘 데버스는 한참 전성기예요. 한참 전성기지 뭐. 이게 한참 전성기니까 28의 나이에 10년 연장 계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한참 전성기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처져가고 있는 공격의 리듬을 다시 살릴 수 있어. 윌리 아담스도 그렇고 이종우도 그렇고 뭐 체프만은 지금 좀 부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어떤 선수들하고 같이 어떤 이 플러스 알파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3회 선정, 벌써 3회 선정이에요. 실버 슬러거. 실버 슬러거는 각 포지션마다 그러면 제일 좀 우수한 선수들 선정해 주는 실버 슬러거. 그런 실버 슬러거도 2회 수상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아주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아직 갈 길이 창창한 선수인데도 이만큼 기록이 화려해요. 또 죄송합니다. 올 시즌도 이런 두 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리 14홈런 57타점 OPS 0.898. 초반에 조금 약간 이 팀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초반에 약간 지도 삐졌는지 초반에 되게 막 못했어. 근데 금방 또 다시 반등에서 올라왔잖아. 본래 뭐 55개를 골라서 아메리칸 리그 1위. 그러니까 눈야구도 잘한다는 소리죠. 그 외에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홈런 공동 6위, 타점 2위, 출루율 5위, OPS 6위, 이런 모든 지표에서 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지금 그래서 라파엘 데버스가 지금 이렇게 보스턴 레드삭스 아메리칸 리그에서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리그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 뉴욕 양키스. 라파엘 데버스가 뉴욕 양키스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하고 뉴욕 양키스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 한 지구에 같이 소속돼 있는 팀이니까 정말 자주 붙을 텐데
이제 보스턴에서 이렇게 데버스가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진짜 뭐 인터리그를 제외하고는 이 뉴욕 양키스랑 샌프란시스코가 붙을 일이 없어. 그리고 인터리그 저번에 한번 했잖아. 양키스랑 해서. 근데 언제 또 붙은 양 한 번 더 했는지 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리그가 달라져서 라파엘 데버스가 양키스를 상대할 어떤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뭐 잘 없어 예전처럼. 그래서 양키스가 라파엘 데버스에 이런 트레이드로 제일 득을 많이 볼 거라고. 오늘 보니까 커쇼도 경기 도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뭐 이렇게 기사가 라파엘 데버스가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는데 어떠냐고. 아 그러니까 좀 걱정된다는 식의 라파엘 데버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못해도 최소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타자라고. 지금 현역 메이저리그 중에서. 그러면서 뭐 커쇼도 라파엘 데버스를 되게 높이 지켜 세우는 선수죠. 그런 데버스가 갑작스럽게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지금 보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다저스, 샌디에고, 뭐 샌프란시스코, 전부 다 박튀기건 애리조나, 전부 다 거의 뭐 1, 2, 3, 4위가 뭐 콜로라도 로키스야 원체 뭐 최하위 팀으로 내려갈 생각 상관 안 하더라도 그 네 팀이 정말 누가 1위가 될지 아직은 정말 몰라요. 선두권이 1위인 뭐 다저스랑 4위가 아마 애리조나가 4위일 것 같은데. 애리조나랑 뭐 크게 이렇게 이 순위 차이가 나지 않죠. 좀 게임 차이가 한 5게임인가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순위 다툼이 아주 막 치열한데,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큰 아주 대형 거물 타자가 오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 침체되어 있는 타선이 확 살아나고, 지금 요즘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면 되게 그래도 끈적끈적하잖아. 끝까지 막 물어붙여, 뭐, 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정말 한 점차 승부도 되게 잘, 뭐, 막아내가지고 또 승리하는 것도 많아서, 샌프란시스코가 예전보다 되게 좀 끈적끈적한 어떤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라파엘 데버스처럼 좀 이렇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타자가 들어서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확 살아날 수도 있죠. 윌리 아담에서도 더 힘받아서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자, 조금만 더 보면, 이런 라파엘 데버스는 지난 2023 시즌을 앞두고 1,750만 달러의 연봉 계약을 일단은 맺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연봉 계약이 조금 이제 연장 계약이 확실히 된 게 아니고 1년에 뭐 1,750만 달러 이렇게 약간 연봉 조정 비슷하게 해서 했다가, 그리고 며칠 지나자마자 바로 10년에 3억 1,350만 달러, 우리 식으로 뭐 4천만 달러, 4천억이 넘는 이 돈으로 10년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 계약이 소명했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당연히 라파엘 데버스가 보스턴에서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뭐 중간에 그것도 이렇게 빨리 딴 팀으로 트레이드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결국은 이 10년 계약이랑 그 전에 한 1년짜리 1,750만 달러 계약해서 학교에서 11년 3억 3,100만 달러, 우리 시에는 거의 한 4,500억에 가까운 이런 매머드급, 요즘 뭐 소토가 7년짜리 계약을 한 바람에, 근데 그건 15년, 16년인가 긴 거고, 얘는 10년에 3억 달러, 그러니까 좀 정말 대형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매머드급 계약.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스턴에 오랫동안 눌러 앉을 것처럼 당연히 보였죠. 이런 매머드급 계약, 10년 계약 했는데 한 1, 2년 만에 딴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는 거 생각도 못했죠.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조금 팀하고 틀어진 게 바로 이 알렉스 브레그만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라파엘 데버스랑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지금 얘도 3루수고, 라파엘 데버스도 3루수인데, 이 알렉스 브레그만도 조금은 뭐, 라파엘 데버스만큼의 어떤 지명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수라고 했는데, 좀 떠오르고 지금 좀 잘하고 있어서, 휴스턴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오면서 라파엘 데버스랑 뭔가 상의가 됐고 좀 입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라파엘 데버스한테 별로 이런 방법 없이 얘를 데리고 왔나봐. 그러면서, 야, 여가 3루수 맡을 테니까 데버스 너는 지명타자 하라고. 그러니까 왜, 아직 라파엘 데버스 28밖에 안 됐잖아. 자기 수비력이 좀 딸린다고 생각해서, 정말 요번에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정말 수비 연습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팀에서 이렇게 자기를 3루수 보지 말고 지명타자라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대화를 조금은 좀 무마시켜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화풀고 진짜 지명타자로 계속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루수
일루수가 좀 부상당했다고 또 다이버스한테 야, 너 이제 일루수 봐 이러니까 마치 자기를 무슨 땜빵 선수처럼 생각한다고 뭐 화가 났을 수도 있어. 하여튼 이제 이 데이버스가 완전히 샌프란시스코로 갔으니까 이 붙박이 삼루수는 이제 브레그맨이 봐야 되겠죠. 원래 샌프란시스코에도 왜 채프만 있잖아. 채프만 삼루수. 채프는 지금 부상이라서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지명타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도 이렇게 지명타자로 쓸 수도 있어. 뭐 보스턴은 그 일본 선수 있잖아요. 요시다가 수비 요시다도 수비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지명타자로 쓰려고 하니까 아마 요시다를 지명타자로 쓰고 알렉스 브레그만을 삼루수 붙박이로 쓰고 하겠죠. 어쨌든 이 둘 선수 간의 묘한 어떤 이 선수들 사이에는 큰 어떻게 뭐 의견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선수들은 우리는 서로 불만 없다고 할 수도 있어. 대신에 팀에서 자꾸 이렇게 고용을 둘 다 삼루수인데 라파엘 데이버스가 아주 어떻게 보면 토주대감을 밀어내고 이 알렉스 브레그만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한 팀하고의 어떤 이 라파엘 데이버스의 어떤 그 감정이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계속 보면 자,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분명히 뭐 라파엘 데이버스가 보스턴에서 오래 그래서 오래 있으면서 보스턴에서 은퇴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올 시즌 들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스턴이 이 휴스턴 에스트로스 휴스턴에서 이런 스타 삼루수인 아까 봤던 그 알렉스 브레그만을 3년에 1억 2천만 달러 얘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꼴랑 3년 쓰면서 1억 2천만 달러. 아까 전에 라파엘 데이버스는 10년이 얼마였어요. 근데 라파엘 데이버스가 10년에 3억 그 정도 초반 어떤 이 금액에 사인한 것도 어떻게 보면 라파엘 데이버스가 보스턴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 추세에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되게 계약을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한 거. 알렉스 브레그만을 3년에 1억 2천만 달러인데 얘 10년으로 따지면 얘는 4억 달러 넘었을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데려온 이 알렉스 브레그만을 데려온 게 원인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라파엘 데이버스랑 이 보스턴 레드삭스 이 팀 간의 어떤 그 데이버스랑 팀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시작된 거죠. 데이버스는 졸지에 이제 알렉스 브레그만한테 밀려서 지명타자로 데지그네이티드 히터로 지명타자로 DH로 자리를 옮겼죠. 포지션을 두고 구단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폐업을 한다 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힘하고 감정이 벌어져서 초반에 뭐 타격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못한다고 할 정도로 타격감이 정말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브레그만의 계약이 매해 옵트아웃, 그리고 옵트아웃이라는 게 매해 한 해 한 해 다시 FA로 나갈 수 있는 옵트아웃, 선수가 계약을 임의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것도 실행할 수 있어서 또 언제 팀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것만 버티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렉스 브레그만이 한 1년 보스턴에서 뛰다가 또 이렇게 옵트아웃으로 또 다시 뭐 FA에 나와서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1년만 버티면 뭐 라파엘 데이버스가 다시 삼루수로 돌아갈 수도 있게, 수비가 라파엘 데이버스가 이 알렉스 브레그만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약해서 알렉스 브레그만의 타격도 좀 되는데 수비도 잘하니까 수비를 아마 생각해서 라파엘 데이버스는 지명타자하고 알렉스 브레그만을 삼루수를 지원해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1년 버티면은 또 뭐 알렉스 브레그만이 옵트아웃 신청해서 이제 딴 데로 딴 팀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감정의 골이 벌써 여기서부터 너무 깊어졌어. 그런데다가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데버스 본인이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데버스 자체가 본인이 이 팀한테 나 트레이드 좀 시켜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데버스가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을 이런 이 보스턴 구단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보스턴이 트레이드를 검토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데버스는 팽당했다고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계약을 할 때도 지가 그렇게 팀 사정 봐줘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싼 값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팽당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샌프란시스코가 컨택을 했어요. 데버스한테. 샌프란시스코는 타점 보강이 되게 시급한 상황이니까 올 시즌 OPS, 즉 이 출루하고 장타율 OPS가 고작 0.687로 내셔널리그 15개 팀 중에서도 12위에 불과해. 근데도 지금 보면 이 다저스랑 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거는 정말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아직도 시즌은 많이 남았고 이 다저스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포스트 시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정 안 되면 와일드 카드라도 진출하려고 그러면 이 타선 보강이 진짜 무엇보다도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버스한테, 요런 데버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팀 분위기를 읽고 데버스한테 접촉을 한 거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이 다저스랑 내셔널리그 서울지구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라기에는 조금 이렇게 보면 팀 오페이스가 15개 내셔널리그 팀 중에서 12위라는 건 조금 부끄러운 지표긴 하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진짜 타선 보강이 시급했다는 소리죠. 계속 보면. 자, 그럴 때 이제 버스트 포지 샌프란시스코 구단 사장. 뭐, 버스턴 포지도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보면은 뭐, 유명한 스타 플레이였죠. 포수. 이 버스트 포지가 몇 주 전에 트레이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투수진은 뭐 훌륭하고 올해 내내 잘 던질 걸로 기대한다라며 이들에게 뭔가 득점 지원, 투수들에게 득점 지원을 안겨줄 수 있는 게 시급하다라고 뭔가 이렇게 타선 보강을 할 거라고 넌지시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시장에서 타도 영역을 추진할 것을 넌지시 밝힌 바 있다고. 근데 데버스를 데리고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게 이제 데버스 영입으로 실현이 된 거예요. 데버스 영입을 통해서 뭔가 통 큰 투자도 감행했다고. 왜 힉스 아까 전에 4대1 트레이드로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조던 힉스를 이 보스턴에 보냈잖아요. 힉스는 비록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6.47로 부진하나 불펜 최고 수준에는 시속 105마일까지 던지는 파이어볼로거든요. 그래서 리그 최고의 파이어볼로다. 당장 지난 시즌 2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10으로 분전하며 나름 선발진에 도움이 된 바도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또 부활을 하지 않을까 나름 뭐 기대를 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도 내줬다는 거지. 이것들 중에 통큰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 일종의 뭐 미래의 어떤 일선발이 될 수 있는 이 선수 이 해리슨을 내보낸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리슨은 샌프란시스코가 애지중지하는 특급 유망주라고. 각 팀의 특급 유망주들. 이번에 보니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 미러키에도 특급 유망주가 오늘 처음으로 선발 나와서 5이닝 뭐 노히트 노런 했다고. 6회에 잠깐 던질 때 살짝 이 발 디딤판을 좀 빗대려서 약간 다리에 경련이 와서 일종의 보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5회만 던지고 내려보내지 잘못했으면 뭐 5회가 아니고 6회, 7회, 8회, 9회까지 그 상대방 팀이 누구였더라? 상대방 팀이 이 카디널스 같은데, 센츄리스 카디널스. 그 팀이 진짜 신인 투수한테 망신을 당할 뻔했어. 그만큼 요즘은 특급 유망수들. 뭐, 메이저리그는 온체 그 밑에 뭐 산하 마이너리그들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유망주들 정말 특급 유망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이 선수도 샌프란시스코가 애지중지하던 특급 유망주란 거. MLB 데뷔를 전후해서 전미 유망주 순위에서 전체 20위권에 오를 정도로 기대를 모았다고. 유망주였는데. 그쵸. 계속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최근 2시즌간 32경기 28번 선발을 나와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4.56으로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해리슨은 나이가 불과 23세에 불과하니까 뭔가 미래의 일선발로 분류되기도 했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는 해도 이 선수가 뭐 나이가 23이라고 좀 젊은 선수는 해도 이 계속 정말이지 점점 나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지 아니면 여기서 점점 퇴보할지 그런 거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유망주는 말 그대로 유망주일 뿐이니까. 더군다나 기회를 아직 2시즌을 줬는데도 이렇게 뭐 8승 8패 평균 자책점 4.56밖에 안 된다는 거는 유망주에서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애지중지하던 특급 유망주를 과감히 트레이드 카드로 보낸 거죠. 라파엘 데버스를 데려오려고 하면 당연히 보스턴에서도 그냥 주진 않겠죠. 뭔가 자기들이 연봉 같은 것도 당연히 뭐 샌프란시스코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뭔가 자기들이 받는 어떤 몫이 받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선발 투수들 많이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 보스턴도 지금 선발 투수가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 두 선수만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이너리그 중에서 이 팁스 3세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가 트레이드 1라운드 픽한 선수로 드래프트 1라운드. 드래프트 할 때 신인 선수 뽑는 게 드래프트인데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5라운드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1라운드 픽 한다는 건 진짜 그 해 어떤 이 드래프트 나온 선수들 중에서 제일 최고 어떤 유망주라는 소리예요. 근데 1라운드에 지명한 팁스 3세 이런 이 유망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마이너리그 중에. 또 우선 유망주들을 이렇게 둘이나 이렇게 써가면서 데버스를 데려왔다는 거지. 뭐 해리슨도 그렇고 뭐
딥스 3세도 그렇고 아주 유망주라고 애지중지할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온 거야. 다 내주고 데버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데버스가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오면 홈런, 타점, 볼넷 이런 출루율, 그래서 어떤 오페스도 여러 부분에서 팀 내 어떤 1위를 다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팀 타선 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유망주들을 다 내주면서까지 데리고 왔죠.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는 데버스를 데리고 온 게 나쁘지 않다. 조던 닉스도 그렇고, 해리슨도 그렇고, 팁 3세도 그렇고, 유망주지, 아직까지는. 그 유망주가 정말, 바라는 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경우,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차라리 지금 실력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라파엘 데버스를 데리고 온 게,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더 낫다는 평이 많죠. 다만 트레이드 원인이었던 포지션에 대한 불만은 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소문난 3루수인 맷 채프만이 있으니까. 맷 채프만하고 장기 계약하고 있어. 그래서 맷 채프만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부상이 지금 빠져나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파엘 데버스가 3루수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라파엘 데버스는 지명타자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전에는 아메리칸 리그만 지명타자 있고 내셔널 리그는 투수가 타격도 해서 지명타자 없었는데, 요즘은 다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둘 다 지명타자 있으니까 지명타자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채프만이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지금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채프만인데 한 달 뒤면은 돌아올 전망이다. 그래서 채프만이 돌아오고 나면 데버스는 올해 보스턴에서처럼 어떤 지명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기가 또 그렇게 수비 연습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갈아서 약간 체력 안배 차원에서 맷 채프만하고 라파엘 데버스랑 둘이 지명타자 3루수를 번갈아서 볼 수도 있겠죠. 좋은 타자들을 두고 있다는 거. 약간만 서로 어떻게 보면 감정만 좀 다치지 않게 잘 다스리면은 또 더군다나 라파엘 데버스 지금 보스턴에서 한번 그렇게 팀한테 소원함을 느꼈잖아. 여기 와가지고는 아마 본인도 3루수로 오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지명타자로도 자기가 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왔을 거야. 왜?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맷 채프만이 있으니까 맷 채프만을 지가 몰아내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맷 채프만도 보면 타격도 잘해, 홈런도 잘 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는 제일 타격이 좋은 선수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데, 그 선수를 자기가 밀어내고 3루를 차지하고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맷 채프만하고 라파엘 데버스가 번갈아 지명타자랑 3루수를 번갈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붙박이로 맷 채프만하고 라파엘 데버스는 지명타자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3루수로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지. 여하튼 이렇게 이 보스턴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라파엘 데버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트레이드 된 게 큰 뉴스가 되죠.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트레이드야.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팀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라파엘 데버스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좋죠. 눈 호강하는가. 라파엘 데버스가 생각보다 되게 성격도 좋아 보여. 이번에 보스턴 팀한테 약간 팽당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만 어쨌든 팀이 아마 친화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어떤 훌륭한 선수들하고 같이 보니까 라파엘 데버스가 이제 오타니 이제 선발로 내일 나온다며. 오타니하고 또 다저스하고 붙을 때 또 오타니하고 어떤 타격하는 것도 보게 될 거고, 정말이지 라파엘 데버스를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팀 팬 입장에서는 좋죠. 이종호 입장에서도 라파엘 데버스랑 같은 팀에서 뛰면서 라파엘 데버스한테 이런저런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특급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뛰면 자기 어떤 경기력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죠. 더 분발할 수도 있고, 자극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러운 어떤 이 메머드급 트레이드인 라파엘 데버스가 샌프란시스코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인데 좋기도 좋지. 제 입장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경기 볼 때마다 약간 답답한 어떤 타격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라파엘 데버스가 뚫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라파엘 데버스가 뚫어주면 윌리 아담스나 맷 채프만도 그렇고 이종호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선수들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샌프란시스코가 큰 투자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샌프란시스코가 꼭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 오늘은 라파엘 데버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왔다는 것 때문에 좋아서
기사를 냈는데 한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 재미난 기사 스포츠일 아니든 뭐 다른 것들 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조금 뭐 시험 대비한다고 바빠서 좀 피곤하다고 조금 이런 거 올리는 걸 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힘내서 이런 영상도 그렇고 뭐 수업하는 영상도 그렇고 게임 영상도 하여튼 뭐 부지런히 올려볼게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살아가는데 하여튼 추억이고 살아가는데 재미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